자, 당 독소라는 게 좀 새로운 개념일 네. 텐데요. 당 독소는요, 당과 아미노산, 당과 단백질이 만나서 만드는 독소예요. 얘는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당 독소가 관심을 갖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얘도 노화라든지 이런 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노화도 노화지만 건강을 위협하고 다이어트도 안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먹은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몸에서 영양분으로 다 쓰고 잘게 부서져서 쓸모없는 것들은 대소변으로 다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얘는 끝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최종 당화산물, 최종까지 남아있어서 당화산물로서 독소로 작용을 해서 여러 가지 세포에 다 달라붙어요. 원장님도 지금 너무 좋은 얘기 해주시고, 원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 해주시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이 전문적인 이야기는 잘 이해 못하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지만, 이 기본적인 원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우리가 다이어트 실패하고 있는 건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2024년 이 세상에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안 되는 게 식욕인 것 같아요. 이 멈출 수 없는 식욕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저도 저녁에 라면 먹으면 치킨 먹으면 다이어트 안 되고 누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배달 누르고 있죠. 그리고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욕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이것만 알면은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맞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날씬해졌겠죠. 이거 잡는 게 위급이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약물의 도움이 없이 식욕을 잘 컨트롤 하려면 일단은 이제 스트레스나 수면이 기본적으로 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수면이 푹 이제 숙면을 취하시면 다음날 식욕 요동치는 걸 좀 막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식욕이 내가 이제 아주 심하게 와 있는 사람인데, 식욕이 상당히 높은 사람인데 이걸 줄이려고 해서 갑작스럽게 줄이면요, 그냥 간헐적 폭식, 주기적 폭식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식욕은 단계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10을 먹었다고 한다면 이제 9로 줄이고 이제 8로 줄이고 천천히 줄여 나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줄이고, 이제 만약에 야식이 내가 당기던 사람이었다. 근데 밤에 뭔가를 먹어야 잠을 잘 사람이었는데 그것들이 너무나 힘든데 이것들을 10을 먹던 사람이 9로 먹고 8로 먹으면서 이제 그걸 견디고 이제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스스로를 칭찬하고 이제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다음날도 건강한 식사를 하시고 그러면 이게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참지 못하고 다음날 폭식으로 이어지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욕은 갑작스럽게 줄이지 마시고, 그러니까 천천히 나를 달래가듯이 하셔야 돼요. 달래듯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각종 막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서 식욕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요, 씹는 거에 대한 만족감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식욕을 억제를 하시려면 뭔가 씹는 거를 이제 드셔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정말로 저녁에 뭔가 이제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다 그러면 정제된 탄수화물, 빵떡면, 과자 이런 거보다는 단백질류나 야채류를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솔직히 저녁에 단백질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계란이라든지 치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는 거 괜찮고요. 그리고 야채 같은 경우는요, 야채 스틱을 저는 많이 권해드리는데, 야채를 이제 잘라놨다가 이제 당근이라든지 파프리카, 오이, 그다음에 요즘에 딱 좋은 음식이 있어요. 콜라비 있어요. 콜라비 상당히 식감도 좋고 맛도 좋고 저녁에 먹으면 포만감 상당히 좋고. 콜라요? 콜라비.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습니다. 네, 콜라비를 요즘 겨울철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딱 이제 보관해놨다 먹으면 상당히 좋아서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가면서 다이어트를 할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 다음에 분명히 폭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폭식을 안 하게 만드는 거를 1번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참았다가 이제 또 간헐적 단식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첫 끼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맞습니다. 이제 만약에 밤 사이에 우리의 몸은 아주 잔잔한 그 혈당 농도와 그리고 인슐린 농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침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다면 잘 구워진 바삭한 빵에다가 주스를 먹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그냥 조용한, 밤새 조용했던 혈당과 인슐린을 이제 조용한 호수에 비유한다면 그냥 바위를 던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끼를 먹는 거. 그게 아침에 내가 안 먹고 나가는 사람이라면 그날의 첫 끼. 간헐적 단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점이나 점심이 이제 될 수도 있는데, 그날의 첫 끼를 먹을 때 더욱더 정제 탄수화물을 완전히 금하시고 단백질과 야채 위주로 드셔야 돼요. 이 원칙을 꼭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빵에 오렌지가 아침 공복에 먹는 거가 최악인 거고, 먹을 거면 아침을 그냥 정상적인 건강한 거 먹고 난 날 점심에 먹으면 차라리 낫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아침 공복에 절대 먹지 말아야 될 음식과 최고의 아침 식사 한번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제가 아침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딱 3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아침에는요, 우리 몸이 상당히 많이 이완돼 있단 말이에요. 잠에서 몸도 덜 깨어나고. 근데 여기다가
교감신경, 이게 아드레날린을 팍 폭발시키는 음식을 먹는다면 상당히 몸에 안 좋아요. 그 교감신경을 항진시킨다는 건 결국은 뭐 심장도 빨리 뛰고 호흡도 빨라지고 하면 또 당도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몸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아침에 공복에 꼭 먹지 말라는 음식은 커피예요. 이제 현대인들은 잠을 깨우려고 아침에 많이 드시죠. 공복에 벌컥벌컥 먹고 잠을 깨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침에 따뜻한 모닝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 식후에 드세요. 식후에 드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공복에 이제 커피를 드시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흡수가 되죠.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정신이 번쩍 깨죠. 그게 그렇죠. 결코 좋은 반응이 아니거든요. 교감신경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폭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뜩이나 우리 몸은요, 아침에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가 쫙 올라가요. 이제 그런데 거기다가 커피까지 넣으면은 엄청나게 이제 예민해지고, 그렇게 해서 아침에 화가 나고, 막 출근길에 막 난폭운동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커피가 안 좋다. 두 번째는 커피가 안 좋은 이유는 위하고 식도를 많이 자극을 해서 위염, 식도염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복에 내 위가 아주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상태에서 커피를 먹으면요, 위와 식도를 많이 자극을 해서 위염,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출근한 다음에 막 속이 타고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아침에 커피를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커피 상당히 좋아합니다. 최근에 이제 다이어트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커피를 완전히 금해라 이런 분들 계세요.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숙제인 양 내주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커피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커피는 식사 후에 드시는 건 저는 권장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아침에 커피를 먹어야 화장실에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디카페인 커피 있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나는 꼭 가야 되는데 커피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디카페인 커피를 추천드려요. 디카페인 커피에는 카페인이 조금 들어있고 대부분 이제 카페인이 없는데 거기 클롤로겐산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서 대변을 보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얘가 일반 커피나 디카페인 커피나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화장실의 문제는 일반 커피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디카페인 커피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렇게 커피를 마셔서 장운동을 활성화시켜서 화장실을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꼭 좋다고 볼 수는 없고 나중에는 커피가 없는 곳에 가면 그런 분들은 변비가 생길 수도 있죠. 많은 분들이 아침에 커피를 먹어야 화장실을 가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는 커피를 먹어야 화장실이 편하다는 분들은 식후에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마다 뭐 체질마다 다를 수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장을 보는 게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라떼를 마시거나 뭐 이런 건 괜찮은데 카푸치노나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아이스든 하시든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30분 내에 꼭 화장실을 가요. 큰 일을 보러. 네. 그러니까 뭐 일가 중에는 모르겠는데 아침에 이제 마시게 되면 네. 그걸 보면서 아 나는 커피가 나랑 좀 안 맞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럴까요? 그렇죠. 그거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흡수가 돼서 내 장을 자극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줄이거나 디카페인 커피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커피를 뭐 방탄 커피였나요? 방탄 커피라든가 뭐 올리브 오일 같은 거 넣어서 먹으면 더 좋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결국은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 커피를 빈속에 먹는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이제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나온 건데 저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만 그냥 커피 먹는 것보다는 거기다가 뭐 오일을 타서 또 뭐 버터를 타서 먹는 거는 뭐 괜찮은 방법입니다. 선호하신다면 드셔도 되는데 그거를 빈속에 무리하게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베스트는 아니지만 차선책일 수는 있다. 네. 왜냐면 식단이라는 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과일도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죠. 네. 그럴 수 없는 환경 네. 아니면 그렇게 하면 잘 많이 그 함량만큼 못 먹게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갈아 먹는 것이 이제 좋다는 아니지만 약간 차선책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지 말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커피를 말씀드렸고요. 네. 두 번째는 찬물이에요. 우리 몸은요, 밤 사이에 미세하게 탈수를 겪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먹는 거 중요하거든요. 우리 몸을 깨워주고 대사를 좋게 해주는데 중요한데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 깨운다고. 또 여름엔 또 얼음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기 때문에 아침에는 찬물보다는 그냥 미지근한 물, 정수물 정도 온도로 먹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피하라고 말씀드린 음식은 고구마예요. 고구마는 다이어트 식품인데 피하라고 하시죠?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고구마를 빈속에 먹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구마를 빈속에 먹으면요, 이 고구마 속에 타닌과 아교질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얘들이 위벽을 심각하게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빈속에 고구마 먹었더니 속이 쓰리고 아팠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구마는 생각보다 맛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음식으로서는 썩 추천하진 않거든요. 많이 그래서 먹게 된다는 그쵸. 거죠. 고구마를 반 개 정도 저는 먹으라고 하는데 반 개 정도 먹고 그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고구마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아침 공복에 먹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저는 공복에 먹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침에 추천하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느냐? 저는 아침에 제일 추천하는 음식은 계란이에요. 그래서 계란은 뭐 완전식품이라고 하죠. 그 비타민C와 섬유질만 없는 완전식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란은 보관도 쉽고 구하기도 쉽고 요리하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많이 드시는데 계란 하나에는 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란을 여러 가지 요리로 드시는 게 좋고요. 제일 좋게 계란을 먹는 방법은 찐 계란, 그리고 이제 삶은 계란이죠. 삶은 계란, 그 다음에 스크램블이나 오믈렛 이런 것들 상당히 좋아요. 최근에 연구가 하나 나왔었는데 이제 후라이 같은 것들을 해 먹으면 이 안에서 발암물질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뭐 미미하긴 하지만 매일 후라이를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먹는 게 좋겠죠. 어느 날은 삶은 계란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삶은 계란, 오믈렛, 그리고 스크램블 같은 경우는, 오믈렛이나 스크램블 같은 경우는 낮은 온도에서 이제 조리를 하면은 뭐 큰 문제는 없으니까 괜찮은데, 후라이를 하다 보면 꼭 탄다. 그래서 후라이는 당독소도 높고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추천드리는 음식은 콩류예요. 우리가 뭐 콩은 이제 우리 민족하고 너무나 친숙한 음식이고 상당히 우리가 많이 먹는 음식이죠. 콩은 이제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가 있죠. 일단은 대두 자체로 먹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비지라든지 두부, 그 다음에 요즘에 낫또도 먹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무가당 두유도 먹을 수 있어요. 콩은 잘만 만들면 당 성분을 아주 최소화시키면서 잘 만드는 식물성 단백질을 얻을 수 있고, 또 섬유질도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콩류도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릭 요거트 말씀드려요. 그릭 요거트는 그리스 그리스 지방, 그리고 지중해 연안 지방에서 나온 이제 전통적으로 먹던 이제 요거트 방식인데, 우유를 이렇게 오래 놔두면은 위에 이제 맑은 부분하고 밑에 하얀 부분하고 이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위에 맑은 부분이 유청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거를 합니다. 우유에 있던 당 성분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우유 먹고 설사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성분들이 많이 빠져나가요. 남아있는 우유에 꾸덕꾸덕한 부분을 갖고서, 흰 부분을 갖고서 거기다 유산균을 첨가해서 또 끓여요. 그래서 아주 고단백으로 만들어서 꾸덕꾸덕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었을 때 상당히 많은 유단백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유당불내증으로 설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뭐 주의는 하셔야겠지만 그릭 요거트를 먹었더니 설사를 안 하더라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릭 요거트는 여러 가지 음식에 토핑으로 먹거나 찍어서 먹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 같은 때 단백질로 상당히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최고로 치는 음식을 계란, 콩류, 그릭 요거트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또 식사를 할 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사 순서도 있다면서요? 우리가 식사할 때 순서가 뭐가 중요해? 윗속에 들어가면 다 섞이는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그룹과 처음에 야채를 먹고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은 그룹과 비교를 해봤더니 혈당 수준에서 많이 차이가 나더라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먹을 때는요, 이제 만약에 뭐 바쁜 상황에서 그걸 꼭 챙길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제일 처음에 야채 채소를 제일 먼저 먹고요, 두 번째는 단백질 지방을 먹고요,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십시오. 뭐 음식들이 나오는데 막 뒤죽박죽 돼 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탄수화물을 제일 나중에 먹는다. 많은 음식이 있고 마지막에 빵이 옆에 있다 그러면 빵을 제일 나중에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양식집에 갔더니 제일 먼저 빵부터 나오더라. 그거는 좀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건 이제 입맛 돋구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그렇게 먹는 것보다는 스테이크나 이런 거 다 먹고 마지막에 빵 먹는 게 좋은 방식입니다. 빵이 마지막에 나오는 데가 있나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입맛 돋구는 것도 있고 플러스로 기다리는 동안 그렇죠. 입이 심심하기 때문에 맞아요. 주거든요. 네.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밥집에 가도 밥이랑 딱 있으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밥을 한 숟가락 넣으면서 국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밥을 먹으려고 반찬을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음식을 좀 이제 짜지 않게 심심하게 만들어서 야채 나물 먹고 그다음에 이제 고기 생선류 먹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밥을 먹는데, 다 먹은 다음에 한 공기를 그대로 비워놨다가 먹으라는 말은 너무 이제 심하고 밥을 이제 조금씩은 먹겠지만 제일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 독소가
독소가 치명적인 이유는 당 독소가 많은 음식은 뭘까요? 자, 당 독소라는 게 좀 새로운 개념일 네. 텐데요. 당 독소는요, 당과 아미노산, 당과 단백질이 만나서 만드는 독소예요. 얘는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당 독소가 관심을 갖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얘도 노화라든지 이런 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노화도 노화지만 건강을 위협하고 다이어트도 안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얘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가 모든 먹은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몸에서 영양분으로 다 쓰고 잘게 부서져서 쓸모없는 것들은 대소변으로 다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네. 호흡이나 땀으로 빠져나오는데 얘는 끝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최종 당화산물, 최종까지 남아있어서 당화산물로서 그 독소로 작용을 해서 여러 가지 세포에 다 달라붙어요. 미토콘드리아까지도 다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포의 기능을 못하게 하고 기능을 떨어뜨리고 또 세포의 수준을 되게 단단하게 만들어요. 경화시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세포가 벽이 딱딱해지니까 동맥 경화도 오고요. 피부가 딱딱해지면요 주름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와 비만의 원인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가 결국은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서 복부 비만을 만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음식이 주로 어디에 많으냐? 당이 많은 음식, 그리고 당이 들어가 있는데 고온에서 물 없이 구운 음식, 튀긴 음식 여기에 많아요. 예를 들자면 캠핑 가서 먹는 직화구이, 그리고 치킨이라든지 이렇게 튀겨서 먹는 것들, 감자튀김, 이런 것들에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요 당독소가 이제 그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저는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으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당독소를 우리가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우리 현대인의 그 주변에 당독소가 항상 많거든요. 뭐 최근에 유행했던 거 탕후루 같은 것들도 결국은 달고나 같은 것들도 결국은 설탕을 물 없이 이렇게 저으면은요 하얗던 설탕이 그 갈색으로 변하면서 맛있어지잖아요. 그게 달고나잖아요. 이게 당독소 덩어리예요. 그리고 탕후루도 결국은 과일에다가 설탕을 입혀서 구워서 먹잖아요. 이러면서 당독소가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당독소의 문제는 심각한데, 이렇게 물 없이 굽지 않고 물 없이 굽거나 튀긴 음식에 가장 당독소가 많고요. 당독소가 적은 음식은 거꾸로 물에 삶아서 먹으면 됩니다. 샤브샤브라든지 수육, 이런 것들이 좋은 음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잘 찾아서 드시고, 너무 굽거나 태운 음식, 그리고 스테이크도 너무 탄 것들, 이런 것들을 먹는다면 건강에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럼 레어로 먹어야 되나요? 그게 훨씬 좋습니다. 미디움 레어 정도로 드십시오. 웰던이 안 좋은 거군요. 자, 이게 스테이크 만들 때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해서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그거를 요리사들이 일부러 만들어요. 이 마이야르 반응이 생기면 되게 풍미가 높아지고 냄새도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당독소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너무 탄 고기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자, 오늘 탄수화물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단백질은 그러면 어떻게 먹는 게 좀 좋을까요? 단백질은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정말 중요한 요소죠. 우리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털부터 손톱까지 다 단백질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백질을 우리가 충분히 이제 먹어줘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단백질이 상당히 부족해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나은데, 이제 여성들, 그 다음에 나이가 60대 넘어가신 분들, 이 어르신들한테 단백질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보시는 TV 광고 보면은 다 뭐 산양유라든지 단백질 음료 막 나오는 게, 어르신들이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백질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남자들은 그래도 고기도 먹어보고 회식도 많이 하고 괜찮은데, 여성분들, 우리 산업화 시대 때 그 어머님들, 가족들이 남긴 음식 먹고 대부분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고기 사드리려고 밖에 나가서 고기 한번 사드리면 체해서 못 먹겠다, 나갔다 와서 더 아프다, 이런 분들 계신다고. 그래서 고기를 잘 못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어르신들, 그 60대 이상의 여성분들한테 단백질의 부족이 상당히 심각해요. 단백질의 부족은 허약 체질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뼈도 단백질이 상당히 많이 구성돼 있어서 골다공증도 생길 수 있고, 나이 들어서 상당히 이제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잘 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단백질은 이제 결국은 뭐 고기라든지,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도 있죠.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잘 드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이제 단백질은 기준이 있어요. 킬로그램당 1g이에요. 그러면은 60kg의 여성이라 그러면 60g을 먹는 거예요. 이 60g을 한 번에 다 먹고, 60g을 아침에 다 먹고 점심 저녁은 0으로 만드냐, 이게 아니고 20-30g씩을 나눠서 먹는 게 제일 좋다고 돼 있어요. 20g, 20g, 20g 이렇게 먹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젊은 성인들의 단백질의 요구량은 킬로그램당 0.8에서 1g이다. 0.8에서 1.2g이다. 그래서 중간 정도 잡아서 내 몸무게를 그냥 하루에 총 먹는 단백질 양으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노인들은요 더 함량이 높아요. 1.5에서 1.8g까지 먹으라고 돼 있어요.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노인분들은 더 많이 먹으라고 돼 있거든요.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으면은 또 우리 간과 신장에서 또 무리가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음식으로 인해서 간과 신장에 무리가 될 가능성은 정말 적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어느 정도 먹다 보면
지겨워서 또 못 먹게 되지. 못 먹죠. 그래서 옛날 이게 그 학설에 의하면 하나의 설인데 우리가 고기를 먹다가 이게 남은 고기를 이렇게 던져주니까 늑대가 와서 먹다가 개가 되었다. 이런 이제 학설도 있을 정도로 네. 단백질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은 총량이 있고 그 이상은 우리가 잘 못 먹는다. 그런데 이거를 총량을 뛰어넘게 만드는 게 뭐냐면요. 최근에 나온 단백질 파우더 같은 것들이에요. 요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단백질 파우더나 음료들을 먹다 보면요. 하루에 그 총량보다 훨씬 뛰어넘는 양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욕심이 많아서 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막 욕심껏 한다고 막 하루에 2개 먹으라는데 3개, 4개 먹다가 심장이나 간이 망가져서 병원에 오는 단백질도 경우도 또 정량 이상을 먹으면 안 네, 좋군요. 그리고 요산이 높아져서 통풍이 생기거나 또 요로 결석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요 킬로그램당 1g, 그리고 노인분들은 킬로그램당 1.5에서 1.8g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은 한 번에 먹고 나머지 끼니를 쫄쫄 굶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의 최적화된 용량은 20 내지 30g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를 나눠서 먹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드시고,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이 있어요. 요게 동물성 단백질은요, 필수 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요. 우리 몸의 흡수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대신에 이제 포화지방이 많고, 그래서 또 콜레스테롤을 많이 높일 수 있다는 단점도 있죠. 또 식물성 단백질은요, 필수 아미노산 함량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섬유질도 많고 또 콜레스테롤 높일 위험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2, 동물성 단백질을 1 해가지고 2대 1로 맞춰서 이렇게 단백질을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